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OKEX 출금 중단 발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먹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을 그냥 패닉을 시킨 건지 뭐 솔직히 갖다 찍어다 붙이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어쨌건 현재 뭐 시장 장세가 냉각기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패닉할 수도 있다.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급락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 심리가 팽배할 때가 사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조심해야 할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하락폭 정도가 사실은 손절하고 나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OKEX가 이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비트맥스 그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는 쿠코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자주 이런 일이 매스미디어상에 계속 번복해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과거 1년 동안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OKEX 정도 규모의 거래소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 정도 하락세로 멈추진 않아요. 더 큰 일도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하락세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양한 뭐 어떤 뭐 뉴스를 오늘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뭐 알트코인에 관한 거, 뭐 비트코인에 관한 거,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따 말씀드릴 거고, 파일코인이 핫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뭐 OKEX발 하락이 있으면서 특히나 이 코인은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되면 덤핑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면 파일코인 50배 레버리지를 바이낸스에서 추가를 시켰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왔었던 알트코인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대형 거래소에 이렇게 즉각 상장이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올리고 내리고가 다시 시장이 아마 반등세가 있으면 올리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을 아마 할 거예요. 거기서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득이 많이 나셨을 거고, 어저께 이제 파일코인 숏에 들어가서 이득을 좀 많이 봤던 사람들은 뭐 10배까지 벌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사태 때 패닉셀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트레이딩 잘해서 뭐 잘 보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좀 약간 이 바닥에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여유롭게, 야 이거 이런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되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돌아오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왼쪽이 아니라. 뭐 견해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해외 차티스 중에는 이제 좀 오랫동안 이 바닥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OKEX 발이 어저께 이제 2020년 10월달 들어서 이제 터졌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 9월 12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OK코인, 이때는 OK코인이 OKEX 정도 볼륨량을 자랑을 했었어요. OK코인이 지금 시총에서 이제 거래량이 확 밀려서 밑으로 쭉 떨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2018년만 해도 상당히 위치가 포지션이 상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OK코인 CEO가 이분이 코어 펀더가 마찬가지로 그때도 구금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금되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스리슬쩍 넘어갔었고, 이번에도 OKEX 측에서 이제 뭐 이사진 중에 뭐 몇 분이 관련자들이 뭐 구속됐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까지만 얘기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출금만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 GNT에 관해서 뭐 파일코인 메타가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GNT 측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어저께 이게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탈릭 부텔린이 그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CFTC 의장하고 이제 뭐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2.0으로 가는데 사실 레이어 2라는 게 작용을 해야 사실은 이더리움 2.0이 잘 구현될 수 있거든요. 1.0에서 2.0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그래서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는데, 레이어 2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의 대표적인 게 OMG 네트워크하고 루프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NT에 관해서도 비탈릭 부텔린이 레이어 2에 채용해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는 게 이더리움 재단이 콘세시스라는 데가 있고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 거기 대표거든요. 비탈릭 부텔린은 그 개발자의 대표고, 근데 거기서 20일 날 아마 뭔가를 발표를 할 거예요. GNT에 관해서도. 그래서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매해라, 지금 당장 뭐 사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이제 물려 계신 분 있죠. 물려 계신 분. 그래서 지금 조정 장세가 오늘이 이제 16일 날이니까 17일이니까 17일이니까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장세가 다음 주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하락하는 거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거 없어요. 하락세가, 횡보와 하락세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승장도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상승장이 다음 주에 만약 도래한다면 이 코인도 다시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OMG 네트워크 측에서도 아마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외 트레이더들도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사람들이 개미떼가 많이 껴있으면 그게 호재로 작용 안 하거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지금 반등 장세가 살짝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제 영상에서 아마 스텔라 루멘하고 USDC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시총 상위에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USDT가 첫 번째고 볼륨량 두 번째가 USDC인데, USDC는 현재로서는 알고랜드 쪽에서만 나오는데 내년 1분기 들어서는 스텔라 루멘 트랜잭션을 사용할 거다,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작은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채택이 됐다는 얘기 자체만으로도 사실 지금 약간의 상승만 있는데 사실 되게 큰 호재거든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양대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한 곳에서 이거를,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 USDC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서클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텔라 루멘 홀딩자들은 이것에 관해서 그냥 호재라도 느끼시고 그냥 즐기시면 되고, 그리고 OKEX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지난 24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이제 인출된 적이 있었는데 10,000개의 비트코인이 OKEX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대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거래소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빼낼 때는 뭔가가 있을 때만 빼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빼내지 않거든요. 근데 내부자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버드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알트코인들을 커스터디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골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을 이제 살펴보면 커스터디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기관이 암호화 자산을 저장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장소 중 하나임을 계속 보여줄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커스터디라는 의미를 초심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코인을 보유를 했으면 그거를 코인베이스에 맡기고,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미국 은행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OCC에서는 그 미국 은행권에서 커스터디를 지원할 수 있다, 금융자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가상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권의 수용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커스터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는 더더욱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이미 안전빵에 들어간 거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것만 개인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관심 많이 하고 있는 코인들을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AV가 있어요. 여기 보면 AV가 있고, 그리고 AMP, 어저께 APM을 여쭤보시는데 AMP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앵커 들어가 있고, 비트토렌트 들어가 있어요. 그 후보자 중에. 그리고 무비블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오코인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온톨로지, 그리고 팍소스 골드, 팍소스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고, 썬토큰. 그래서 비트코인 토렌트, 비트 토렌트하고 관련돼 있는 BTT하고 썬토큰 들어가 있다. 그리고 테라 루나 코인,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신현성이란 인물하고 관련돼 있고, 어쨌건 나쁘지 않다. 실물 경제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론도 여기 껴 있고, 그리고 비체인, 자, 그리고 WBTC,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쨌건 트론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트론 포함해서 썬토큰하고 비트 토렌트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코인베이스에서 발표를 하니까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 토렌트나 아니면 트론이나 뭐 썬토큰에 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저스틴 선에 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저도 이제 판단을 내리냐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를 되게 후하게 줬어요. 트론이라는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어쨌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줄거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비트코인리스트닷컴에 나온 뉴스인데, 구글 바이낸스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전 세계 각국의 이제 커런시들이 있어요. 통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이 제일 앞쪽에 위치를 시키게 구글 측에서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뉴스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도 보면 다움이나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세에 관해서 구글도 그렇고 이 배너를 달아놓잖아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그 의미는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뭐 대형 어떤 이런 회사들이, 뭐 다움이나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가상자산에 관해서 대중들한테 자꾸 유도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저는 우회적으로 사실 그런 거를 도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마 그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피아트 마켓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어느 나라 돈이 가장 많이 관련돼 있나, 어느 나라 돈이 가장 많이 투자가 돼 있나. 근데 중국이 1위예요. 중국에서 돈이 들어간 게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1위 자리에 차지해 있죠. 그리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 그리고 4위가 일본, 그리고 5위가 GBP, 영국 파운드와, 그리고 6위가 한국, 그리고 7위가 인도, 그리고 8위가 의외로 캐나다네요. 저는 캐나다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는, 그리고 7위가 인도인데 인도도 의외로 또 여기 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걸 말씀드리고, 보이저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간간히 말씀드렸죠. 뭐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 못지않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하고 관련이 좀 깊숙이 돼 있는 데다, 그래서 여기 상장돼 있는 코인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서클사를 이제 뭐 USDC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클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래소가 사실은 보이저라는 이 거래소예요. 그래서 보이저 거래소가 지난달 이래로 이번 달 들어서 이자율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USDC 8.5%,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에 상주하시는 분들 중에 금리를, 내가 지금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율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죠?
출금할 때 이자율 떼고 뭐 세금 떼고 하면 사실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자 소득이 없으니까 거의. 그러면 그 달러를 보이저에 보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USDC로 환전을 하시고 그리고 USDC를 그냥 보이저에 맡기시면 8.5%의 이자를 지급을 해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BTC는 뭐 5.5%, 이더는 4%, 그리고 BSV는 뭐 3%, 대시는 3%, 링크는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캐나다나 뭐 이쪽 북미 쪽에 관련되신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OKEX가 또 지금 제가 이거 영상 녹음했을 때가 캡처했을 때가 5시 반이었었거든요. 근데 공식 발표를 했는데 공식 발표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OKEX가 일시적으로 출금만 되지 않지 다른 모든 거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저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마 버드가 아마 되게 많이 난무할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들이.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숏을 치시면 되고 시장에 다시 훈풍이 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거나 그냥 롱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트레이딩을 상주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 대응한다는 자체도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버드나 일시적인 버드일지 뭐 그런 게 판가름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가 제 경험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악재에는 그냥 홀딩하는 게 사실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건 뭐 제가 경험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다른 거에서 많이 절약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돈을 가상자산을 계속 사 모으신대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현재 생활에서 쓰고 남은 돈을 사실 가상자산에 넣는 게 그게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장세가 안 좋아지면 더 사람이 멘탈이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돈을 아끼셔서 여윳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급작스럽게 내가 복권에 수익을 바라셔가지고 카지노같이 뭐 일주일 안에 뭐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까지 얼마 오를까요? 막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막 안달박달 하시는 분들이 제가 디테일하게 막 여쭤보진 않아도 대출 끌어다가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두시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시장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머물러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를 다 인지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어떤 대출을 끌어서 하는 거는 무리수가 제가 보기엔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2016년도 그때 톡방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이제 톡방에 어떤 아주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이 대륙에 이쪽에 있었다가 내륙 쪽에 있었다가 근데 1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비트코인을 사셨어요. 그때 가격이 뭐 100만 원이 채 안 됐었으니까 그분이 대출을 받았었을 때는 근데 어쨌건 저는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건 결과가 좋게 나왔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어쨌든 개인의 판단인데 무리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냥 높아심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거고 OKEX 동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0분 만에 갑자기 3% 하락한 이유. 조셉 영이란 분이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기사를 기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어저께 이제 발생됐었냐면 구체적인 사항이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이제 빼낼 때는 코인에 관해서 인출하는 그 키가 몇 명이 이거를 나눠 갔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인출이 지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알고 보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딨나요? 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액수만 해도 어저께 이제 정홍님이란 분이 쓰셨는데 1.1%인데 전체 시총에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2점 몇 %인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20만 개가 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OKEX가. 그리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슨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개인 키를 누군가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현해놨고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됐는지 왜 그렇게 또 발표가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9월 소매점에서 영수증이 1.9%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금요일날 발표했다. 그래서 소비자 판매 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7월달에 1.1% 상승, 그리고 8월달에 0.6%, 그리고 9월달이 1.9% 상승했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좀 깊어지다가 상승 반전 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7시에 사실은 뭐 다우존스, 나스닥, 미국 시장 같은 경우 S&P 500 지수까지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긍정적으로 마감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소비자 판매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를 보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나 돈 안 쓴 지 오래됐는데 돈 없는데 이런 얘기를 이거 페이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만 사람들이 페이크다 뭐 스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 이제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텔라 루멘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하락세가 깊은 동안에 유지를 어느 정도 해줬고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XRP 투자자는 스텔라 루멘을 해칭으로 가지고 계셔서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그래서 현명하시게 운영하신다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이 전체 시총이,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총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이 2점 몇 %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이 코인이 과연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겠구나 타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양 대비 그 마켓캡에서 순위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순위를 보시고 그 시총을 보시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대입을 하면 대충 어느 게 상승 진폭이 크겠다, 수익률이 크겠다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참고로 GKC 같은 경우는 1.7%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했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2점 몇 %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산해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장세 속에서 버드가 난무하고, 그리고 뭐 어떤 거래소들 뭐 쿠코인부터 비트맥스, OKEX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하고 시장 장세도 횡보나 하락세가 이렇게 길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하락 장세가 있는 게 거의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하락장이 깊고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 되게 길었다는 얘기는 상승장이 돌아오면 상승장의 길이도 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주식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어쨌건 너무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코인이 뭐 제도권 안에 수용되어 있는 코인들이다, 그리고 뭐 대형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이다,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